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5일의 방송입니다. 원래 14일에 제가 보통 월요일에 방송을 해드리는데 시간이 살짝 15일로 넘어갔네요. 늦은 밤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신세계 대 롯데가 맞붙었습니다. 격돌을 이제 하게 됐죠. 이베이 매각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회사가 인수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딜의 관전 포인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롯데 신세계 이베이 코리아 인수 격돌, SKT, MBK는 불참, 경향신문의 기사가 있었고요. 롯데냐 신세계냐, 이베이 코리아 새 주인 선정, 임박, 연합뉴스의 기사 등등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 이베이 코리아 매각의 본 입찰에 신세계와 롯데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이베이의 거래액은 20조 원, 그리고 마켓 쉐어는 12%,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이베이라는 업체는 업계 3위, 이커머스 업계의 3위 사업자이고 또 심지어 1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알짜 매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 들어서 수익성은 낮아지고 또 성장성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베이의 미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말들이 많죠. 자, 실제로 이베이 측은 매각 희망가를 5조 원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신세계와 롯데는 업계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3.5에서 4조 원 정도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베이 코리아가 가진 그런 어떤 규모, 스케일만으로도 사실은 신세계와 롯데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업체다, 그런 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현재 보면 신세계의 SSG.com, 쓱닷컴은 마켓 쉐어가 사실은 3%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롯데의 롯데온 역시 5%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베이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 굉장히 탐이 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베이를 인수하게 되면 그게 누가 됐든 곧바로 업계의 2위 혹은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하위권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기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이베이 1이라고 썼네요. 자, 이런 이베이 딜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뭐 인수 가격이겠죠. 인수 딜인 만큼.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각과 매수자 간에 이 갭이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악의 경우에는 딜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이 딜이 그렇게 쉽게 무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커머스 시장의 현재 경쟁 구도를 보면 작년에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 경쟁 구도가 뭐 굉장히 아주 첨예해졌고 거의 이제 탑2 네이버와 쿠팡을 중심으로 시장이 거의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경쟁사들의 입지가 굉장히 강해졌고 경쟁력이 아주 강해졌기 때문에 이베이가 한국 법인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해서 과연 이 미래 가치, 회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딜이 그렇게 쉽게 무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 이유로 이베이 본사 입장에서도 아마도 여하튼 뭐 이번이 적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다는 게 하여튼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수 가격, 그쵸? 예, 이 매각 가격, 인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딜 브레이커가 되기보다는 딜 브레이커가 된다는 생각은 사실 별로 들진 않고 오히려 이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베이가 완전히 100%의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에 일부 지분을 남기는 것을 택하는 그렇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딜이 깨지기보다는 가격이 안 맞아?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일부 지분을 남겨놓을게 라는 식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관전 포인트는 전혀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중요한 팩터라고 하면 가격이 관전 포인트일 텐데 가격이 딜 브레이커가 아니고 가격에 따라서는 이베이의 입장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면 사실 더 이상 관전 포인트가 가격이 아닌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선택되기보다는 이베이가 남겨두게 될 마이너리티, 소수 지분의 가치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사업자가 누구냐? 이게 아마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베이 입장에서는 지분을 아예 다 팔아버리면 뭐 니네가 가서 뭐 회사 가치를 키우든 말든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회사의 지분을 어느 정도 남겨두겠다라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과연 누가 가져가는 게 내가 남겨둘 지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제 앞에서부터 그냥 쭉 흘러온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온 얘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저의 주장입니다. 그죠? 네, 저의 주장이고 이게 어떤 팩트는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혀 틀릴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커머스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이베이가 지금이 아니면 과연 이걸 팔 수 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이 아니면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격이 안 맞다 그러면 그 가격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안 팔아 할 게 아니라 결국은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마이너리티 지분을 남기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좀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하여튼 관전 포인트가 전혀 달라진다. 이 회사를 가져가서 더 잘 키울 놈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나라 커머스 시장은요, 현재 보면 가격, 물류, 결제, 멤버십 등등을 가지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뭐 그 외에 뭐 부가 서비스도 붙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그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보면 어쨌든 가격, 물류, 결제, 멤버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요, 사실 어찌 보면 자본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자본력만 가지고 안 되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돈만 때려 부으면 똑같이 쿠팡이 만들어냈던 그런 로켓 배송 같은 거 진짜 할 수 있냐 하면 뭐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운영상의 노하우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걸 뭐랄까요? 좀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 좋은 사람들 뽑아오고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유통센터를 짓고 뭐 등등 하게 되면 그죠? 그리고 또 가격에 대한 문제도 어떻습니까? 마케팅 비용을 팍팍 써서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할인을 많이 해주고 혜택을 주면 그것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가격이나 결제나 물류나 멤버십이나 이런 것들은 뭐 결국엔 돈 싸움이라는 거, 자본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LG가 아니죠. 웬 LG? 롯데나 신세계나 양사공이 보면 최근에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서 사실은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돈을 써서 해야 되는 경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사 모두 우열을 가르기가 사실은 어렵죠. 뭐 누구든 하여튼 뭐 미친 짓 하고 만약에 돈을 쓰겠다 하면 어느 정도 저런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는 뭐 양사 모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현금, 그 정도의 포텐셜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수 후 이베이의 성장을 결정짓는 건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온라인 사업에 대한, 그쵸?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이 성공적인 PMI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은 막말로 뭐 돈 한번 시원하게 쓰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성공적으로 PMI,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수합병 후에 어떻게 하면 통합을 잘 이루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롯데나 신세계에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세계든 롯데든 전통의 유통 강자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양사 모두 여전히 오프라인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많은 매출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두 회사 중에 누구라도 이베이를 인수하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굉장히 거대한 온라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여튼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물론 신세계도 롯데도 현재 자체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나 롯데는 작년에 롯데온이라고 하는 것을 야심차게 런칭했지만 사실상 업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실패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신세계도 역시 뭐 나름의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살짝 뭐 니치 마켓을 좀 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제 쓱닷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점유율 확대에는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세계는 얼마 전에 심지어는 이제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를 선언하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그러나 이게 파트너십으로서 온라인 회사와 일을 하는 것하고 아예 내가 거대한 온라인 사업체의 주인이 되는 것 이거는 뭐 전혀 다른 얘기겠죠. 그러니까 신세계가 나름대로 네이버에 손을 잡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시도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세계가 이베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을 때 그 회사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PMI를 할 거다. 인수 후에 통합을 잘 시킬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파트너십이야 그냥 손잡는 거고 내가 아예 사업차 하나를 들여와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거 이건 뭐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요 또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 조직 또 오프라인 사업 조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충돌도 있을 거고요. 그죠? 뭐 KPI 세팅을 하더라도 자, 과연 그러면 누가 희생할 거냐 이런 거 아주 뭐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나겠죠. 또 단기적으로 보면 마케팅비 지출에 따라서 대규모 적자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들을 과연 신세계와 롯데 중에서 누가 더 잘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번 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거는요, 결국은 오너가 직접 관심을 갖고 뛰어드느냐, 이걸 보면은 사실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딜의 협상부터 또 PMI에 이르기까지 사실 오너들이 직접 뛰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성공적으로 완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그 쉽지 않은 게 바로 PMI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과연 오너들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 딜을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딜이 체결된 이후에 또 PMI에까지 얼마나 관심 있게 오너들이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지휘하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결국은 하여튼 관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결국 이번 딜은 단순히 누가 좋은 가격에 이 업체를 사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신세계든 롯데든 얼마나 강력하게 기존 조직의 DNA와 사업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는가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 의지를 엿보게 될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딜이 체결되고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이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딜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사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양사가 향후에 어떻게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조차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이베이 과연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이슈 위클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소식만 준비했습니다. 토스뱅크 세 번째 인터넷 뱅크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르면 9월에 출범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기존 토스 앱에 은행 기능을 담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앱을 만들지 않고요. 하나의 앱 안에 원 앱 전략을 쓰겠다. 그래서 기존 토스 앱에 은행 기능을 담는 형태로 하나의 거대한 앱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업계에서는 굉장히 긴장 반, 또 뭐 기대 반, 또 우려 반,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선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사실은 토스에게는 굉장히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과연 이거를 수익성을 잘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어쨌든 뭐 9월에 나오게 되면 뭐 많은 것들이 이제 밝혀지겠죠. 뭐 기존에 이제 토스가 파격적인 UX를 통해서
또 금융계에 이제 상당히 어떤 뭐 놀라운 충격들, 신선한 충격들을 많이 줬었는데, 과연 인터넷 뱅킹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세요.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저도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